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폭은 지난 2주간 10%를 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정윤회 문건 논란 이후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지난 주말 동대문시장 방문 이후 국민 마음에서 희망을 봤다라고 말한 가운데 당시 시장 방문에 대한 청와대의 박비어천가도 논란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첫 사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적극적인 행보를 좀 보였더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말 사이에 서울대학병원과 동대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에 대응한 모습을 고려하면 다소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매우 공격적인 행보입니다. 이 마음으로 위축된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정신 하나도 없으실 텐데. 회복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움을 이제 지금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 자금도 지원하고 또 6월달 세금 납부도 연장시키고 뭐 이런 걸 좀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내게 힘을 내라는 그 상인들을 보고서 희망을 봤다면서 정치권과 언론은 국민을 불안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좀 변화된 행보를 보인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 스스로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현재까지 메르스 사망자가 총 16명입니다. 확진자도 하루 사이에 5명 늘어서 150명이 됐습니다. 이들 중에 17명은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격리 대상자 역시 어제 대비 360명이 증가한 5,216명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두 번째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2주 새 10%포인트 폭락한 34.6%포인트에 머물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이 약 30%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바닥을 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5월 넷째 주 44.7%로 올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6월 첫째 주에 40.3%로 하락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또다시 떨어지면서 2주 사이 무려 10.1%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얼미터는 메르스 사망자와 확진 환자 및 격리자 수 증가, 3차 유행 우려, 그다음에 감염 경로의 다단계화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 등으로 정부 대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이런 행보들이 지금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공격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지만 당연한 일이 이렇게 뒤늦게 일어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의 행보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브리핑이 또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네, 청와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공개되자마자 박비어천가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청와대 브리핑에서 시민들은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거나 응원을 해주었다면서 진짜 박근혜 대통령 맞아, 대박, 대통령 파이팅, 힘내세요 등의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몰려드는 탓에 경호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경호에 애를 먹기도 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상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더운데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일요일인데 나와주셨다고 대통령 최고라고 하는 등 마치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한 것처럼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브리핑은 미국 방문을 연기한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기에 전념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한다는 그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국민들의 마음이 청와대의 자화자찬으로 녹을 만큼 녹록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박근혜 대통령 맞아 대박 이런 말이 브리핑에 있었던 문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검찰이 어제입니다.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가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부서인 형사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 단체의 탄생 과정과 검찰 고발 과정을 놓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혁신투쟁위는 이달 1일 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이 강령을 만든 뒤에 박원순 시장 기자회견 다음 날인 5일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제는 이 의료혁신투쟁위는 14일에, 그러니까 이번 달, 어제죠, 발족식을 가진 뒤에 출범을 공식화했다는 점입니다. 즉 단체 발족식을 이미 갖기 전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현재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미리 나와 있는 그 연락처로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그쪽의 답변이 자신들은 의료혁신투쟁위가 아니다는 답만 했습니다. 예, 유령단체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 그리고 공격은 여당에서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과 대비돼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는데 당장 여당에서는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슨 난리가 난 것도 아니고 밤 10시 반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허위 과장된 사실을 가지고 국민의 공포를 확산시켰는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위로 올라갔다는 선정적인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인재 의원은 이어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과학으로 퇴치할 수 있지만 우리 정치를 어지럽히는 선동주의를 어떻게 해야 하냐며 거듭 박원순 시장을 맹비난했습니다. 반면에 서울 양천구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공했고 정부는 실패했다고 칭찬했는데요. 김 의원이 오늘 CBS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박원순 시장의 문제제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특히 지자체가 포함돼 완벽하게 대응 체계가 조성됐다는 점에서 박원순 시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박 시장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대처를 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든 서울시든 그런 서로 간의 어떠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관련 소식이 있는데요. 야당이 결국 국회의장의 그 중재안이었죠. 그 의견을 수용했다고요. 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정의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면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 유발을 듯한 그런 정부 태도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에는 그러니까 정부의 시행령의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라고 다소 수위를 낮추는 선에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당내 일부에선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월호 관련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팽목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111일간의 삼보일배를 가진 이호진 씨 부녀가 이 삼보일배 일정을 모두 마쳤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8반 고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와 누나 이아름 씨가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며 시작한 111일간의 삼보일배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호진 씨 부녀는 올해 2월 23일 전남 진도 팽목항을 출발해서 지난 토요일 13일 오후 3시 반쯤에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호진 씨와 딸 아름 양, 시민 300여 명으로 구성된 순례단은 반면교사라고 쓰인 돛을 단 길이 15m, 너비 2m, 높이 2m의 세월호 모형배를 수레로 운반하며 옮겼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900km를 걸으면서 교황님을 만나 뵙고 교황님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세월호 학살을 지구촌에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 한 몸을 바쳐준다면 그것을 보고 느끼는 이 땅에 계시는 엄마 아빠들이
세월호 유족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아이들이 하지 못한 그 마지막 한마디가 과연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에서 사랑하는 저희 큰딸 네, 삼보일배 순례단은 광화문에 도착한 후에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100배 사죄한다는 의미에서 100번의 절을 하는 것으로 삼보일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효진 씨는 이 과정에서 별이 된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이 세상에 있었던 일을 모두 잊고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효진 씨 부녀가 끌고 온 300kg의 세월호 모형배는 앞으로 성남시청에서 설치돼가지고 시민들을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예, 앞서 이효진 씨 인터뷰 부분은 조합원께서 보내주신 영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